오늘도 주식시장에서는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무래도 주식하는 사람으로서 초전도체에 대해 공부를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꿈의 신소재라 불리는 물질들이 과학계에서는 많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초전도체입니다. 일단 동영상 2개를 시청해 보겠습니다. 초전도체가 갖고 있는 속성이 저항이 0이라는 건데요.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0에 가깝다는 뜻이 아니고 정확히 0입니다. 그 이야기는 초전도체에 만약에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아무리 먼 거리를 전류를 우리가 보내더라도 그 사이에 손실되는 에너지가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미국에서는 전력을 공급할 때 전력 수송 케이블에서 손실되는 에너지가 제가 기억하기에 5%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초전도체로 만약에 전선을 만든다면 손실을 다 없앨 수 있죠. 또 하나, 이 초전도체를 갖고 아까 잠깐 이야기한 완벽한 반자성체, 마이스너 효과 이런 걸 생각하면 아래에다가 자석을 두고 그 위에 초전도체를 두면 이 초전도체가 그냥 공중에 뜨게 됩니다. 얘가 내려가려고 하면 자기장이 강해지잖아요. 자석에 가까우면. 그러면 이 초전도체 줄내에 초전도 전류가 흐르면서 이 외부의 자기장을 완벽하게 차단하거든요. 그 이유 때문에 이 초전도체가 공중에 가만히 떠 있게 돼요. 가까워지려고 하면 밀어내는 힘이 더 강해지고요. 멀어지면 약해지니까 초전도체가 그냥 적당한 높이에서 완벽하게 공중부양을 하게 돼요. 그걸 이용하면 열차를 그냥 아무런 에너지 필요 없이 공중에 그대로 떠 있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띄우는 것 자체가 가능하면 마찰이 없잖아요. 철로하고 에너지 손실 없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가 보낼 수 있는 거는 맞죠. 그러니까 비행기를 생각해 보시면 비행기가 사용하는 많은 에너지는 비행기를 공중에 띄우기 위한 에너지도 꽤 크거든요. 앞으로 보내는 것도 물론 에너지가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만약에 초전도체가 구현된다면 터널을 만들고 터널을 거의 진공 상태로 만든 다음에 초전도의 마이스너 효과를 이용해서 열차를 띄우면 그러면 그냥 사실은 실적만 미뤄도 아무런 에너지 필요 없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굉장히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겠죠. 하이퍼루프를 구현하는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이 초전도체 얘기가 있긴 있습니다. 또 하나 최근에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양자 컴퓨터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구글과 IBM 같은 회사에서 이용하고 있는 양자 컴퓨터를 만들 때 초전도 소자를 이용해요. 그렇다 보니까 그 회사의 이 양자 컴퓨터는 분명히 액체 헬륨 같은 그 안에 풍덩 담겨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상온상압의 초전도체가 만들어진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그냥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 안에 초전도체를 이용할 수 있게 되고 그럼 양자 컴퓨터를 상온, 상압에서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겠죠. 만약에 정말로 상온, 상압의 초전도체가 구현된다면 아마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은 여러 다양한 예들이 분명히 만들어질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노트북을 지금 현재는 초전도 기술에 기반하고 있지 않은데 먼 미래에는 어쩌면 노트북과 같은 컴퓨터에 들어가는 모든 소자가 초전도에 기반한 소자로 다 바뀔 수도 있죠. 여러분이 아무리 게임을 오래 하더라도 노트북이 뜨거워지지 않을 것은 분명하고요. 무릎 위에 양자 컴퓨터가 구현될 수 있을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사실 양자 컴퓨터라는 게 지금은 엄청나게 커다란 냉각 장치 안에 들어있는 작은 부분 정도거든요. 근데 그 냉각 장치가 필요 없다면 여러분이 양자 컴퓨터를 그냥 노트북처럼 들고 다닐 수 있는 세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핵융합을 만들어내려면 얘를 굉장히 높은 온도와 높은 압력을 구현해야 되는데요. 사실 엄청나게 높은 온도거든요. 최근 기록이 한 몇 천만 도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엄청나게 높은 온도의 그 플라즈마가 있으면 그거를 담아놓을 그릇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담아놓을 그릇이 없죠. 다 녹으니까.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이 핵융합을 구현하냐면 자기장을 이용해서 이 엄청나게 높은 온도를 갖고 있는 핵융합을 일으킬 물질을 자기장을 이용해서 가둬놓습니다. 그런데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만약에 초전도체가 구현된다면 상온상압의 초전도체로 이 자기장을 만드는 비용을 굉장히 줄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트랩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플라즈마를 가둬놓는 용도. 이 부분은 사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그렇게까지 높은 온도에서 초전도체가 초전도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는 지금 상온상압 초전도체보다도 아마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도움은 될 것 같아요. 지금 MRI가 초전도체를 이용하는 것처럼 상온상압 초전도체가 구현된다면 그럼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자기장을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강한 자기장을 만들어내고 그걸 이용을 해서 고온고압의 플라즈마를 이 작은 부피 안에 가둬놓을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쵸? 그 MRI를 왜 초전도체를 쓰는지도 그 이유거든요. 엄청나게 큰 자기장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엄청나게 큰 전류를 흘리면서 거기서 자기장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보통의 물질이면 그만큼 큰 전류가 흐르면 엄청나게 열이 나요. 그래서 초전도체를 이용하지 않으면 MRI 장치를 지금 우리가 사용할 수 없을 정도예요. 퀀텀에너지 연구소 이석배 박사가 초전도체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석배 박사는 인사하며 LK99를 잊게 만든 고 최동식 교수를 언급했습니다. 발표회장에서 이석배 박사는 옆에 퀀텀 오근호 회장이 들어오자 인사했습니다. 오근호 박사는 이석배 박사에게 고생했다며 격려했습니다. 그러자 이석배 박사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답했습니다. 사실은 군대를 다녀온 후 초전도체 연구를 관두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여기까지 버티고 버텨서 완성했다고 밝혔습니다. PPT 화면에는 LK99 방막 필름의 저항을 측정한 영상이 소개됐습니다. 제목에는 2023년 8월 18일에 제로 저항 재현 외에도 다수의 제로 저항 자료를 확보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LK99 방막은 얇은 구리판 위에 도금된 형태로 테스트되었습니다. 고순도 샘플을 500마이크로미터 두께의 구리 호일 위에 열증착했습니다. 저항의 측정은 특허에 나온 대로 4프로브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프로브와 LK99 방막 접촉면의 저항을 제거하기 위해 실버 페이스트를 사용했습니다. 4프로브의 외부 2개는 전류를 흘리고 내부 2개에는 전압이 측정되었습니다. 전류를 흘려 전압을 측정해 옴의 법칙에 따른 저항을 산출했습니다. 이어 LK99에 황을 추가하여 초전도성을 확인한 PC4 소스 개발 현황도 소개했습니다. 저항 측정 화면에는 섭씨 22도에서 구리 저항의 1만 분의 1에 불과한 낮은 저항값이 찍혀 있습니다. 이 사진은 전에 공개된 논문에서도 볼 수 있었던 내용인데 온도가 해명되었습니다. 당시 절대온도 22켈빈이라고 나와 있었고 섭씨 영하 251도였습니다. 그러나 이석배 박사는 화면에 나온 켈빈은 오류이며 섭씨가 맞다고 해명했습니다. 섭씨 22도 상온에서 구리 저항의 1만 분의 1이면 초전도체가 맞다는 의견입니다. 방막 외에도 덩어리 벌크 샘플에 대한 내부 탐침 저항 측정도 공개했습니다. 우측의 그래프를 보면 방막 샘플보다 오차 범위가 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방막 샘플은 벌크 샘플보다 상대적으로 오차 범위가 적게 분포했습니다. 한편 발표 화면에는 세계 최고의 슈퍼컴퓨터 개발사인 IBM사도 보였습니다. 단장 이학배 교수는 발표 중에 IBM과 협업 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IBM이 초전도체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초전도체 연구에 IBM이 관여한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앞서 김현탁 박사도 세계적인 대기업이 LK99에 관여되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한편 초전도체 방막 제작은 퀀텀 측과 업무 협약을 맺은 한전공대가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한전공대 방막팀의 교수는 로렌스 버클리와 미국 방막 전문가들과 협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논문이 거부된 것은 아니며 수정 보완하여 제출할 예정입니다. 앞서 김현탁 교수는 최종 초전도체 논문의 액셉트를 확신하기도 했습니다. 이석배 박사는 LK99가 초전도체가 맞다며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한 합법적 절차에 따라 국내외 전문가들의 객관적 검증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석배 박사는 LK99에 황을 추가한 물질인 PC4 소스를 개발해 저항이 초전도체 특성을 보이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PC4 소스는 함께 연구 중인 김현탁 교수가 3월 학회에서 발표할 계획이라고도 소개했습니다. 초전도체 PC4 소스는 조성이 조금만 바뀌어도 초전도성에 변화가 생긴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석배 박사는 IBM의 양자 컴퓨터를 가동하는 연세대와 협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구가 진행되면 현재의 가열 방식보다 순도 높은 초전도체 생산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이 우주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질은 이동을 하고 순환을 합니다. 물질이 이동을 하고 순환을 하게 하는 근본적인 힘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에너지입니다. 우리의 몸도 물질로 이루어진 유기체입니다. 밥을 먹어야, 즉 포도당이란 에너지가 있어야 우리 몸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에너지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모든 물질은 저항을 받습니다. 기차가 움직일 때도 바퀴와 레일 사이의 마찰력이란 저항을 받습니다. 하지만 공중 부양 상태라면 마찰력의 저항은 없어지고 미세한 공기의 저항만을 받게 됩니다. 영상에서 물리학자가 잘 설명을 하였지만 아주 작은 에너지만으로도 기차가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영상에서 핵융합 에너지에 관한 설명이 나옵니다. 원자폭탄은 핵분열에 의해 생기는 에너지를 이용하여 만듭니다. 반대로 핵융합에서도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핵융합이야말로 인류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원리입니다. 이 기술이 발전하면 우리는 인공태양 하나를 갖게 됩니다. 인류 모두가 쓰고 남을 에너지가 여기서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핵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온을 견딜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초전도체가 바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물리학자는 설명합니다. 게다가 전기 저항이 제로인 상온 초전도체가 활용되면 전력을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전력 손실이 제로가 됩니다. 왜 사람들이 초전도체 일이 열광하는지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영상에서 제가 가장 주의 깊게 본 부분이 IBM이 이 기술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IBM이 우리나라 퀀텀 연구소에 투자하겠다는 발표가 나면 초전도체 관련주들은 제주 반도체 이상으로 날아갈 것입니다. 이 물질이 상용화되려면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은 기대감만으로도 주가가 폭등하는 이상한 나라입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그 이상은 잘 모르겠습니다. 중고수분들은 관심을 갖고 연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확신이 없어서 단타 관점에서 먹고 빠질 생각입니다. 일단 관련주들의 차트를 보겠습니다. 초전도체 관련 대장주라 할 수 있는 신성델타테크입니다. 신성델타테크는 퀀텀 에너지 연구소 지분을 소유한 LNS 벤처 캐피탈의 최대 주주로 지분 52%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LNS 벤처 캐피탈은 퀀텀 에너지 연구소 지분 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만원짜리 주식이 11만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상승세가 멈추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주식은 언제든 상황이 반전되어 급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주린이 분들은 절대 손 떼면 안 되는 주식입니다. 저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이번 초전도체 논란이 종식되고 퀀텀 연구소의 성과가 세계적으로 검증을 받아 이 연구에 가속이 붙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식은 이미 너무 위험한 구간에 와 있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서남입니다. 서남은 초전 도선재, 전력 케이블, 전기 변환 장치 등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서남은 구리 전선을 대체하는 2세대 고온 초전 도선재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상온 초전도체가 개발되어 전력 케이블에 도입되면 전력 손실을 막을 수 있기에 서남이 초전도체 관련주로 분류된 것입니다. 최근 LK99 대신 여기에 황을 추가한 물질 PC4소스를 개발, 해당 물질이 저항 초전도체 특성을 보인다는 것이 증명되면 이 주가도 신성델타테크 이상으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주식시장의 생리입니다. 차트상에서도 눈에 띄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주가가 횡보하는 기간에도 누군가는 이 주식을 계속 매입한 흔적이 보입니다. 거래량에 그 증거가 남아 있습니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이긴 합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비츠로테크입니다. 비츠로테크는 전력 생산 및 공급에 필요한 전기 제어 장치를 생산하며 주요 사업인 전력기기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비츠로테크의 종속회사 비츠로넥스텍이 고려대학교와 함께 공동연구법인으로 설립한 코넥스-R이 초전도 선형가속기용 고출력 커플러를 개발하여 초전도 관련주로 포함되어집니다. 비츠로넥스텍은 비츠로테크가 지분 100%를 보유한 종속회사로 우주항공, 핵융합, 플라즈마 등의 응용과학기술 전문기업입니다. 작년 8월 초전도체 이슈가 있었을 때 마치 널뛰기를 하듯 주가가 급등락을 반복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고점에서 물리면 답이 없습니다. 차트에서 맨 위에 형성된 매물대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저 고점에서 물려 존버하시는 분들이 저렇게도 많습니다. 저분들 속이 얼마나 답답할까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늘 저점에서 타점을 잡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제 기법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방은 닫혀 있고 상방은 열려 있다. 만일 이 관점에서 어제 정도의 타점을 잡았다면 이 종목도 기대를 해볼 수 있었겠네요. 중고수분들은 잘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파워로직스입니다.
파워로직스는 초전도체를 개발한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주요 주주 중 하나인 LNS 벤처캐피탈의 지분을 11%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카메라 모듈, 배터리팩 보호회로, 스마트 모듈, 친환경 관리 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파워로직스는 폐배터리 관련주로도 분류되고 현대자동차와 협력해 전기차 폐배터리를 이용해 에너지 저장 장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전체적으로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확히 밥그릇 모양으로 반등하여 전고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네요. 이 종목도 반등하는 초입에 잡았다면 이렇게 큰 상승분을 먹을 수 있었겠네요. 상승 초입 구간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눌러주고 다시 간다. 구간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차트를 앞부분만 키워보겠습니다. 첫 눌림이 나오는 자리에서 반등할 때 타점을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여기가 되겠네요. 최저 거래량 뒤에 양봉입니다. 가격 캔들에서도 도지 캔들이 나왔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식 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치 투자가 아니라면 결국 스윙 관점에서 시세 차익을 얻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올해 다시 상온 초전도체가 시황으로 떠올랐습니다. 대장주인 신성델타테크가 먼저 치고 나갑니다. 관련주들을 예의주시하다가 이 종목에서 타점이 나온 것을 보고 진입을 합니다. 그러면 저 큰 상승분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관련주 공부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종목은 주식시장의 생리에 대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저도 사실 신성델타테크를 올 초부터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뉴스에서도 새로운 소식이 나오는가를 유심히 관찰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많은 종목에 신경 쓰다 보니 타점을 놓쳤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기회는 온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준비가 된 사람에게는 말이지요.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관리하는 종목들에 대한 분석을 하지 않고 영상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영상을 올리고 나서 관심 종목에 대한 분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초전도체와 관련된 종목들이 또 있습니다. 원익 P&E, 덕성, 모비스 등이 초전도체 관련주로 분류됩니다. 모비스 종목은 중입자 가속기로 암치료에도 이용된다는 것을 제가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종목 공부도 하고 차트 공부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